2004년 서울 반포동 일대의 업소에서 일하며 살아가던 한 여성의 지하방은 어둡게 살아가던 30대 남성으로 인해 피바다가 되고 말았다. (2004년 8월 27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경찰서의 강력반 형사들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때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은 반포동 한 건물의 지하 새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새들어 사는 여성도 며칠째 보이지 않는 데다 인기척까지 없는 게 아무래도 그 방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것이었다. 즉시 경찰은 신고 장소로 향했고, 신고 내용처럼 방 안에서는 역한 냄새가 새어나왔는데, 이때 경찰은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고 다급히 방문을 열었다. 그러자 방에서는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역한 냄새가 나고 방 안에는 혈흔이 낭자해 있으며 방 한 구석에는 한 여성이 7군데나 자창을 입고 복부에는 범행 도구가 꽂혀 있었는데, 그녀는 숨이 끊어진 지 일주일 정도 돼 보였다. 당시는 한여름이었기에 사람이 숨이 끊어진 채 며칠간 누워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터, 당시 수사했던 경찰에 따르면 그 현장은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쓰러져 있던 여성은 방에 새들어 살던 마씨. 그녀는 수년 전 이혼한 뒤 지하방에 새들어 살며 반포동 일대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살아왔고, 한 시간에 3만 원씩을 받아 생계를 이어갔으나 찾는 손님이 많이 없어 수입은 변변치 못했다. 이 사건으로 숨진 그녀가 안타까웠던 점은 사건 발생 추정일인 8월 21일이 그녀의 생일이라는 점이었고,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줄 사람조차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건은 시작되었고, 직후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지문과 범행 도구 그리고 머리카락 등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찾아내려 했으나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현장에 245mm의 족적이 남겨져 있었고, 때문에 경찰은 여성이 범인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결국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돌아다닌 것이라 판단했고, 그렇게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범인을 잡기 위한 43일간의 검거 작전이 시작되었다. 즉시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편성했고, 잔혹한 범행 수법,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원한에 의한 범죄에 초점을 두고 마 씨의 주변 인물 중 치정이나 채무 관계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를 1차적으로 수사했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사건 현장과 그녀의 주변인들로부터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사건 현장을 세밀히 살피는 것부터 다시 수사를 이어갔고, 그러다 현장의 벽면에서 마 씨와는 다른 혈액형인 O형의 혈흔을 찾아냈는데, 이를 두고 경찰은 범인이 범행 도구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반동 때문에 손잡이가 밀리며 범인이 손에 상처를 입었고, 그러다 범인 자신도 모르게 벽면에 피가 묻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경찰은 범인의 혈액형으로 추정되는 O형의 혈흔을 찾아내기는 했으나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어느덧 사건 발생 한 달이 되어가며 추석이 가까워졌는데, 이때 경찰은 사건 현장을 찾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마 씨의 명복을 비는 위령제를 지내주었다. 이후 경찰은 면식범과 현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고, 동시에 마 씨의 통화 내역 등 그녀의 생전 마지막 행적을 파악했는데, 그러다 마 씨가 사건 직전 친구와 통화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통화 중 그녀가 지금 집에 가스 검침원이 와 있다는 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즉시 반포동 일대의 가스 검침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보았으나 모두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는데, 그렇게 사건 발생 한 달이 넘어갈 무렵 마침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 경찰은 마 씨가 친구에게 했던 가스 검침원이 와 있다는 말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믿고, 반포동 일대에서 가스 검침원 등으로 위장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린 마 씨 사건과 비슷한 과거 범죄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15건의 유사 범죄를 찾아낸 경찰은 유사 사건이 발생한 지역, 시간대를 중심으로 휴대폰 통화 내역과 위치 추적을 하게 되는데 무려 2만 건을 조회한 결과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 근처에 있었던 공통된 휴대폰 번호를 찾아냈다. 그 번호를 쓰는 자는 과거 유사 범죄로 한 차례 구속된 적도 있었던 34살의 강인철. 이후 경찰은 강 씨의 인적 사항을 조회했고 그러다 그의 혈액형이 O형이라는 것과 사건 발생 이후 거주지를 옮겨 다녔던 수상한 행적을 알게 되었다. 여러 정황상 경찰은 강인철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게 되는데 강인철,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주도가 고향인 강 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3명의 새어머니가 모두 집을 나가버린 환경에서 성장했고 그때부터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그는 이후 여성에 대한 증오감을 키워갔으며 20대 후반이 되는 1999년 서울로 올라온 뒤에는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2000년 그는 한 여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관계는 6개월 만에 종쳤고 이때 또다시 버려졌다고 생각한 강 씨는 이때부터 자신이 단란주점에서 일하며 생활 패턴을 잘 알고 있는 유흥업소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그렇게 강인철은 2001년 12월 반포동 골목의 어느 집에서 한 여성이 나오자 위협하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집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방에는 또 다른 여성 2명이 잠들어 있었다. 이때 악랄했던 강인철은 3명의 여성을 제압해 교대로 몹쓸 짓을 하고 이불을 덮어쓰게 한 뒤 지갑을 털어 도망쳤고 직후 이 여성들이 신고해 붙잡혔으나 이때 그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4개월 만에 풀려났다. 그렇게 4개월가량 구치소에 있었던 그는 반성은커녕 그 안에서 범행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연구했고 출소한 지 한 달 뒤부터는 반포동 일대에서 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돈을 빼앗는 등의 악행을 수십 차례나 저지르며 살아왔다. 그러다 2004년 8월 마씨 사건을 저지른 강인철은 이후 충북의 낚시터에서 숨어 지냈으나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43일 만에 붙잡혔고 그럼에도 끝까지 그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 그리고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 등의 증거를 들이밀자 그제서야 범행을 자백했다. 그리고 강인철은 마씨 사건에 대한 범행 과정을 밝혔는데 이 또한 충격적이었다. 사건 발생일은 2004년 8월 12일 오전 10시경 강인철은 가스 검침원이라고 속여 마씨의 집에 침입해 검침을 하는 척하며 범행 기회를 노렸고 그러는 동안 마씨는 그날이 자신의 생일이라 친구와 점심을 먹을 계획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화를 끄는 마씨가 서둘러 나가려 하자 급해진 강씨는 전과 같이 마씨를 제압해 몹쓸 짓을 하려 했으나 반항이 심하자 주방에 있는 도구를 가져와 마씨를 향해 7차례나 휘둘러버린 것이었다. 이후 강씨는 현장의 흔적을 일일이 닦아낸 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마씨의 슬리퍼를 신고 허위 족적을 남겼으며 또한 원한 범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돈은 놔두고 범행 도구를 피해자의 복부에 올려놓는 등으로 현장을 위장했던 것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강인철은 이렇듯 여성들을 대상으로 악행을 저질러 왔고 결국 붙잡힌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까지도 복역 중에 있다.